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토익 점수와 영어 실력을 마구마구 올려드릴 조오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드디어 red, level red, 빨간색 책의 독해 부분 있죠? 리딩의 제1강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토익에 관한해서는 책을 시리즈를 4개나 썼어요. 토마토, 그 다음에 4세대 토익 책, 그 다음에 도토리, No More 토익 시리즈까지 4가지를 썼기 때문에 토익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표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주로 이 강의를 듣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토익뿐만 아니라 영어 전반적인 실력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리딩 파트에서는 아주 글을 다 읽고 문제를 풀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어떻게 하면 사고를 제대로 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거를 reading skills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test taking strategy, 시험 치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순서 1강이 되겠는데요. 우리 오늘 나갈 부분은 바로 그래프와 그 다음에 도표와 그래프와 관련된 표현을 오늘 쭉 한번 독해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파트에 속합니다. 이게 수능에도 출제가 되죠. 수능에도 도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독해 지문 중에는 가장 쉬운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점수를 따지 못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기본적인 점수를 좀 따야 되고 문제 푸실 때 도표나 그래프가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도표 문제를 풀 때 그래프 문제 풀 때 있죠. 그래프 문제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X와 Y축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로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 다음 가로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도표를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로축과 가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독해의 주제문 찾는 거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능력을 보이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로축과 가로축을 파악해서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독해 지문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해 지문이 되겠습니다. Question 1 and 2 refer to the following chart 라고 나와 있죠. 자, 원래 토익 시험 칠 때도 이 부분들을 좀 잘 읽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following chart 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음 차트를 보고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refer to라는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뭐를 참조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refer to, 반드시 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외워주셔야 되는 표현인데 자, 일단 1번 문제 한번 문제부터 항상 먼저 보고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항상 문제부터 풀고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What is the average high temperature for Hayward in May?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가장 키워드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독해 문제 풀 때는 그냥 무작정 푸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문제를 먼저 읽고 키워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키워드가 뭐가 될까요? 여기 대문자가 나와 있죠. Hayward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Hayward와 그 다음 뒤에 May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쪽 우리 가로축을 보면은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라고 나와 있죠. 자, May네. 그럼 일단 이쪽 부분을 읽어야 된다는 걸 빨리 감을 잡아야 되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Hayward라는 표현을 왼쪽 City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여기 제일 밑에 나오는군요. 자, 그러면 May와 Hayward 부분을 마주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됐어요? 숫자가 2개가 적혀져 있죠. 64과 59 이렇게 2개 적혀져 있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상황이 어디냐면 요 윗부분이에요. 자, average temperature 이라고 나와서 평균 온도 또는 평균 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high가 최고 온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low가 최저 온도의 우리 그 평균을 뜻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4가 뭐예요? 최고 온도고 59이 최저 온도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죠? I잖아요. 그러면 앞에 거를 적어라, 뒤에 거를 적어라. 이 앞에 거를 적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 뭐가 될까요? B의 64.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도표는 어떻게 이루어진 도표냐면 보면 average temperature, 그 다음에 최고 온도, 최저 온도가 나오고 from the records, 기록에서 나온 것인데 of the National Weather Service라고 나와 있죠. National 국가 weather 날씨 서비스 기상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나온 기록이 쭉 있는데 월별로 있고 그 다음에 도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정답을 살짝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살짝 넘어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자, which city, 자, 이 부분을 지워야 되겠군요.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hich city has the lowest temperature in February?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예, February. 여기 키워드가 됩니다. 자, February가 어디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군요. 됐어요? 예, February가 여기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 중에 지금 lowest라고 얘기를 했죠.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도시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 부분에 앞부분을 읽어야 됩니까? 뒷부분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 lowest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온도죠. 그럼 뒷부분 중에 딱 읽고 가장 낮은 곳을 고르면 됩니다. 뒷부분 보니까 어디가 가장 낮아요? 네, 숫자는 여러분들 읽을 줄 알죠? 28.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고 쭉 왼쪽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Macon이라는 곳이 나오군요. 이게 도시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city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Macon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됐어요? 그럼 정답 뭐가 될까요? B의 Macon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이 자료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3 되면 수능도 공부를 할 텐데 수능에 나오는 그래프나 도표도 요 수준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뿐이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를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문제 지금 안 풀고 선생님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를 풀고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Question 3 and 4 refer to the following graph. 자, graph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chart였는데 두 번째가 graph 문제가 되겠죠. How much does Jack spend on movies every month? 라는 표현이 질문에 딱 나와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딱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고르고 싶습니까?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고르신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 문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 빨리 파악한 학생이에요. 됐어요? 잭이라는 사람이 영화에 매달 얼마의 돈을 쓰는가? 그러면 영화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러면 여기 쭉 있는 것 중에 영화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됐죠? Movies 1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 아주 간단하게 B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야, Jack's allowance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막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나중에 시험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남아서 못 푸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됐어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감을 좀 잡아야 되고 allowance가 무슨 뜻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allowance가 기본적으로 수당 그 다음에 우리 허용량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허용량. 그 다음에 또 쓰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용돈이라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자, 실제 토익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허용량이라는 뜻으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duty free allowance 이런 형태로 나와요. duty free allowance. 공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자, duty가 세금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는 free, 공짜란 말이죠. 면세 허용량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에 나갈 때 세관이라는 걸 통과해요. 세관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세관, custom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관. 여기엔 반드시 뭐를 붙여야 되냐면 s를 붙여야 세관이라는 뜻이 되고 s를 안 붙이면 무슨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관습이라는 뜻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s가 있어야 됩니다. 세관. 자, 세금을 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물건들과 외국의 물건들 보면 외국의 물건들이 한국 물건보다 비쌀 경우가 있고 더 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국 같은 나라는 담배 같은 거 있죠. 한 갑에 12,000원씩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우리나라는 담배가 뭐 2,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영국 놀러 갈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담배를 막 엄청나게 사가지고 배낭에 막 구겨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담배는 피면 안 되지만 거기 가서 영국 가서 담배를 팔면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이런 거는 외국 나갈 때 일정량, 술은 한 병, 담배는 2보루 이상을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양을 뜻하는 표현으로 duty free allowance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공항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duty free shop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면세점. 그렇게도 allow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고 Jack은 is a middle school student. 중학생이죠? This graph, 이 그래프는 shows, 보여주는데 how, 어떻게 Jack이 spends his money every month. 용돈을 쓰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money라는 돈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allowance라는 단어를 몰랐다 할지라도 이 단어가 비슷한 뜻이라는 걸 어느 정도 빨리 추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바로 문제를 푸는 스킬 능력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4번 문제를 보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Which category does Jack spend the least on? 이라는 문장이 살짝 나와 있죠. category, 카테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부분이에요. 됐어요? 카테고리가 지금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핵심되는 표현은 뭐냐면 the least 이 표현이죠. the least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적게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럼 percentag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작은 게 여기 10%라고 있죠? games, 게임을 하는데 가장 적은 돈을 쓰고 있죠? 정답은 A가 되겠군요. games,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문장을 정확하게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주 빨리 이런 문제 3초 만에 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reading skills, 독해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체의 문장을 읽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좀 어려운 allowance 같은 단어가 나와도 추측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독해 능력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Number 5로 넘어가면 자, 무슨 문장이 나와요? 그래프가 또 나오고 제목을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Tim's savings per month 라고 나와 있죠. month라는 단어가 한 달이고 per가 뭐뭐당 이런 말이에요. 한 달에 쓰는 팀의 savings라는 단어가 뭐예요? 저축이죠, 저축. 한 달에 팀이 얼마나 많이 저축을 하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자, savings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savings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여기다가 s를 붙이고 이야기를 해야지 s가 없으면 틀린다라는 사실 좀 알아두시고 은행에 가시면 savings accoun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저축예금 계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savings account. 뭐라고요? 저축예금 계좌. 이거 대신 checking account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알게 될 텐데 checking account는 당좌예금 계좌입니다. 즉 checking account를 열면 수표책을 줘요. 그죠? 그래서 어디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 수표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뭐 물건을 2억씩 샀는데 2억을 여러분들이 현찰로 만원짜리로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거기 가서 수표로 탁 끊어줍니다. 됐어요? 그럴 때 체킹 어카운트라는 걸 오픈하는 것이고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당연히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체킹 어카운트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열어야만 여러분들이 이자를 발이 붙여서 저금을 많이 하면 나중에 돈이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savings, 저축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시고 뒤에 s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한번 볼까요? Which month? 어떤 달에 did Tim save the most money? 가장 많은 돈을 모았냐? 핵심 어휘는 바로 most money입니다. 됐어요? 가장 많은 돈. 됐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있는데 여기가 제일 높네요. 그죠? 무슨 달이에요? February.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돈은 얼마나 모았어요? 예, $45, $45나 모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모았군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5,000원이 되니까 많이 저축을 했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다음 6번으로 한번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죠. 6번 보면 How much? 얼마나 많은 돈을 did Tim save in June? 여기 핵심 어휘는 뭐다? 예, June입니다. June. 자, June이 몇 월이에요? June이 6월입니다. June은 주노라는 이름을 따서 나왔는데 주노가 누군지 알아요? 헤라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은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죠. 제우스라는 그 영어로 읽으면 Zeus라고 읽는데 로마 신의 와이프 이름이 주노 헤라라고 합니다. 발음은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됐어요? June 6월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자 6월 한번 볼까요? 6월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얼마의 돈을 모았죠? 여기가 점이 딱 찍히는군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니까 $25군요. 정답은 C. 이 문제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쉽죠? 자, 그래서 또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Number 7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7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또 차트가 나왔는데 제목을 딱 보니까 무슨 제목이 보여요? Jane's Daily Schedule. 제인의 매일매일 일정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군요. 1 계획표, 일정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질문 중에 키워드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인은 몇 시에 그녀의 학교를 매일매일 끝마치냐 그렇게 나와 있군요. 자, 그러면 학교 끝마치는 경우 한번 볼까요? school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school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위에 보면 school이 어디 있죠? 여기에 전부 다 school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학교 다니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니까 12시 30분에 다 끝나죠. 그럼 정답 뭐예요? 아주 쉽게 A를 골라낼 수 있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한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아주 쉽기 때문에. Number 8 볼까요? How long is the piano lesson on Thursday? 자, 여기서 키워드 딱 2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키워드를 2개를 딱 골라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piano 이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고 두 번째 on Thursday 목요일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딱 보니까 목요일이 Thursday 여기 있고요. 그죠? piano라는 단어가 여기 있네요. 그럼 몇 시에 끝나죠? 얼마나 걸리네요. How long입니다. 끝나는 시간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럼 위에 한번 볼까요?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그럼 몇 시간이죠? 그럼 2시간이죠. 이거 3시 30분이 만약에 보기에 나왔으면 학생들이 자꾸 찍는데 그거 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몇 시간 걸리냐, how long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정답 2시간, 2 hours가 맞습니다. 됐어요? 여기에 만약에 3 hours and a half 이렇게 나와도 정답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3시 30분에 끝나는 거지 하는 기간은 2시간이기 때문이죠. 됐어요? 예, 이렇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장이죠. 어렵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number 9 문제 나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number 9 and 10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면 제목이 National Billboard List. 우리 이제 외국 이야기할 때 빌보드 차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뭐예요? 노래, 뭐가 제일 인기 있는지. 우리나라도 뭐 가요 프로그램들 많죠. 가요 프로그램 중에 뭐가 1등이고 뭐가 2등이고 예, 그런 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원래 billboard라고 하면 뜻이 뭐냐면 요 게시판이란 뜻이에요. 게시판 이란 뜻인데 여기는 지금 왼쪽에 보니까 artist 요게 가수가 되겠고요. 오른쪽 앨범 요게 우리나라도 가요 앨범이라고 그러죠. 앨범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쭉 나와 있군요. How many artists did not change rank? 자, 여기에 무슨 뜻을 알아야 된다? rank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rank가 무슨 말이죠?
예, 요게 순위라는 뜻입니다. 순위가 change, 바뀌다란 말이고 did not change니까 바뀌지 않았던 artist 몇 명이 있냐? 그 말이죠. 찾아볼까요? 자, 순위가 똑같군요. 1등, 1등. 요건 다르죠? 다르죠?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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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똑같군요. 8, 8. 그래서 근데 여긴 점으로 찍혔잖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 바로 진입을 한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 샌디라는 가수가 부른 Rain이라는 이 앨범은 이전에는 순위가 없다가 바로 진입을 했다라고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 요거 다르죠? 그럼 몇 명이에요? 2명이니까 정답 2. 2 artists.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그다지 뭐 어렵지 않은 그러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number 10 문장 한번 가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0. number 10을 살짝 보면 질문이 which artist, 어떠한 가수가, 여긴 예술가, 가수, 똑같으면 artist가 화가라는 뜻도 돼요. 그죠? 여기 singer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죠? 어떤 가수가 is ranked number 3 this week. 이번 주에 number 3, 3위를 한 그 가수가 누구냐? 말입니다. 자, 그럼 3위 찾아볼까요? 예, 여기 있군요. 이번 주죠? this week. 이건 last week이니까. 가수 이름은 Walker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돔을 고르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돔 있잖아요. 이건 가수가 아니죠? 뭐예요? 돔. D에 있는 돔은 가수가 아니고 앨범 이름이기 때문에 가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artist. 그러면 정답은 Walker, C를 골라주셔야지, 예, D의 돔은 정답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 좀 조심해서 살펴주시면 좋겠죠. 됐죠? 상당히 조금 약간 함정이 있는 그러한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문 넘어가서 question 11 and 12 refer to the following graph.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가로축, 세로축이 있으니까 일단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일단 뭐 보셔야 되냐면 왼쪽 부분에 percenta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use computers at school.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의 percentage, 비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됐어요? 자, who가 관계대명사예요. 누가 라는 뜻이 아니고 who use computers at school이 뭐 수식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students 수식하고 있고, elementary school students가 초등학생이죠. middle school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은 high school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비율이 되겠고 오른쪽은 뭐예요? 이거 뭐죠?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fourth grade, fifth grade, sixth grade. 이 학년이에요. grade를 학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수라는 뜻도 되죠. 우리 뭐 A 받고 너 뭐 받았니? 나 국어 수 받았어. 이 수음이양가 또는 외국 애들은 A, B, C 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도 grade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는 지금 학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죠. Which grade가 uses computers the most? 핵심은 the most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년은 몇 학년입니까? 여기 보니까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학년 6학년이군요. 정답은 D, 6th grade.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D의 6th grade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의 마지막 question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question 갑니다. 자, 마지막 question을 딱 보면 What is the percentage of fourth graders? 자, fourth graders를 뭐라고 할까요? 4학년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grade는 4학년 이 말인데 ER 붙으면 사람 명사에다 ER 붙이기 때문에 4학년들의 percentage죠.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4학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4학년 빨리 찾으세요. fourth grade 있죠? 비율을 쭉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딱 걸리네요. 왼쪽으로 쭉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 70가 아닙니다. 밑으로 살짝 쳐져 있군요. 정답 뭐죠? 60입니다. 그래서 정답, 예, 똑같이 D가 정답이 되겠군요. 이렇게 60%를 골라주셔야지. 여기 또 70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 계속 가서 왼쪽 보니까 70이 있군. 이렇게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12문제를 쭉 풀어보았는데 어렵지 않죠? 우리 책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런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점수를 그냥 주는 문제예요. 됐어요? 점수를 그냥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그러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 뒷부분에 넘어가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 토익 시험에서는 신문 기사 있죠? 그 영어로 article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문 기사가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이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도록, 됐어요?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2강에서는 우리 또 영작 연습도 있거든요. 2강에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패하지 말고 세상에 loser가 되지 말고 winner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선생님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